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온통 하얀 침묵으로 뒤덮인 러시아 우랄 산맥의 한복판입니다. 낮게 깔린 구름이 산맥의 어깨를 묵중하게 짓누르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날선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드는 그런 밤입니다. 그 거대한 정막 속에서 우리는 기이한 형체의 텐트 한 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그것도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급하게 찢어발긴 흔적이 역력합니다. 헝겊조락이 매서운 바람에 힘없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이 괴괴한 정적을 깨고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텐트 안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텐트 안. 거기엔 주인을 잃은 9켤레의 가죽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영하 30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가락이 얼어터질 것 같은 혹한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숙련된 등반가들에게 신발을 벗고 나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들은 왜 가장 소중한 생명줄인 신발을 버려둔 채 맨발로 혹은 얇은 양말만 신 채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든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겁에 질리게 했을까요? 이 비극은 단순히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무겁게 남아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꺼내보고 싶었어요. 가장 따뜻해야 할 텐트 안에 남겨진 정돈된 신발들, 그리고 그 온기를 등지고 죽음의 산으로 걸어나간 청년들. 이 이질적이고도 시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도대체 그 새벽, 우랄 산맥의 그 높은 능선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들은 왜 돌아오지 못할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남긴 마지막 온기를 따라 1959년 그 눈부시게 젊었던 청춘들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여행은 사실 누구보다 활기차고 희망찬 시작이었거든요. 모든 거대한 비극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도 눈부신 일상에서 시작되곤 하죠. 1959년 1월의 어느 날, 러시아 스베르들로프스크 역은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살의 이고리 갸틀로프를 필두로 한 10명의 청춘들. 그들은 우랄 공과대학교의 엘리트들이자 산이라면 자다가도 눈을 뺄 만큼 숙련된 베테랑 등반가들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낡은 철제 찻잔 굿에서 뜨거운 홍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누군가 꺼내든 낡은 기타의 선율이 기차 소음 속에 섞여 흐릅니다. 좁은 객실 안은 두터운 겨울 외투 냄새와 젊은이들의 상기된 숨결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대장 갸틀로프는 조용히 지도를 살피고 대원들은 일기장에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를 꾹꾹 눌렀었습니다. 이번 선행만 성공하면 우리는 3급 등반가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에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들. 우리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내일이 오는 게 설레이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뜨겁던 시절 말이죠. 그들은 그저 산이 좋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타이밍을 노리던 청년도 있었고 부모님께 멋진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 카메라를 애지중지 챙겨던 딸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우랄 산맥의 그 매서운 추위를 잘 이해하고 대비했던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가끔 너무나 가혹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대원 중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딘이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 정상을 밟기로 약속했는데 나 때문에 일정이 늦춰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요. 친구들은 그런 유딘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유딘,
우리가 네 목까지 다 보고 올게. 내려가서 몸조리 잘하고 있어.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유디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화얀 눈 위에 새겨지는 9쌍의 달자국들. 유디는 평생 그날의 포옹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친구들의 옷깃에서 나던 그 차가운 겨울 냄새와 등 뒤를 토닥여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말이죠. 그렇게 9명의 대원은 유딘을 뒤로하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더 높은 능선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일기장엔 즐거운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경치는 환상적이다. 오늘 저녁은 유독 맛있다.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맥의 바람소리는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평화롭던 등반 대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죽음의 산의 능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였습니다. 1959년 2월 1일 청춘들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홀라트 샤을이라 불리는 능선이었습니다. 현지 원주민인 만시족의 원어로 죽음의 산이라는 섬뜩한 이름을 가진 곳이죠. 산 이름이 왜 하필 죽음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산 자체가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의 날씨는 무척이나 고약했습니다. 살을 내어내는 칼바람에 눈보라까지 몰아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베테랑이었던 데아틀로프와 대원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지점에서 약 1.5km 정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바람을 막아줄 숲이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죠. 하지만 데아틀로프는 산비탈 한복판, 나무 한 그루 없는 횡한 능선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그간의 성공적인 산행이 주었던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수고를 덜고 싶었던 젊은 날의 고집이었을까요? 그들이 남긴 마지막 사진 속에는 그날의 위태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텐트를 치기 위해 눈을 파헤치는 대원들의 모습. 사진은 초점이 흐릿하고 어둡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얀 장막이 그들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은 기괴한 느낌마저 들죠. 그날 밤, 텐트 안에서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누군간 농담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누군간 내일의 일정을 정리했겠죠. 하지만 텐트 밖, 산맥 너머에서는 이미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인근의 다른 산을 등반하던 다른 산악인들은 하늘에서 오렌지색 구체가 떠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우랄산맥의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그 정체불명의 빛들. 그 빛이 데아틀로프 일행이 머물던 그 능선을 향하고 있던 걸까요? 산은 때로 잔인할 만큼 고요하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곤 합니다. 텐트 안의 청년들은 등산복을 벗고 신발을 나란히 정리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누린 마지막 평화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그때 텐트의 정적을 깨는 무언가 거대하고 압도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9명의 청년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지금 이 텐트를 찢고 나가지 않으면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그들은 칼을 들어 텐트 천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도 겉옷을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미치게 만든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맨발로 뛰어내려간 그 어둠의 끝에서 마주하게 된 너무나 처참하고도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0일이 지난 2월 26일. 아무런 소식이 없는 자식들을 찾아 나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는 무색하게도 수색대원들의 눈앞에 찢겨진 텐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텐트 주위로 나 있는 발자국들을 상상해 보세요. 뒤꿈치만 찍힌 발자국, 혹은 양말 한 짝만 신은 채 남겨진 발자국. 그 발자국들은 서로 흩어지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일렬로 숲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1.5km를 내려갔을 때 수색대는 커다란 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그 아래에는 첫 2명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그들은 오직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건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타려고 몸부림친 듯 손끝은 피투성이가 되어 짓눌려 있었고 삼나무 가지들은 높이 5m까지 꺾여 있었죠. 대체 무엇을 피하려 그 높은 나무 위로 기어오르려 했던 걸까요? 눈앞에 닥친 죽음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땅 위에 서 있었던 걸까요? 조금 더 위쪽, 텐트로 돌아가려던 듯한 자세로 발견된 디아틀로프와 다른 대원들의 모습은 더 처연했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향해 손을 뻗은 채 차가운 눈 속에 얼굴을 묻고 굳어 있었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추운 눈밭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이라도 더 따뜻한 텐트로 다가려 했겠죠. 하지만 진짜 잔인한 진실은 5월이 되어서야 계곡 아래 4m 깊이의 눈더미 속에서 발견된 나머지 4명의 대원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시신을 검사하던 부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외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도 날카로운 것에 찔린 흔적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의 몸 안쪽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갈비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골절되었고 두개골은 강력한 힘에 의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속 8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나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자동차 한 대 없는 그 깊은 산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갈비뼈가 이토록 처참하게 으스러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압력은 마치 산 자체가 그들을 짓눌러 버린 것 같은 괴이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한 여성 대원의 상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듭니다. 그녀의 혀는 뿌리채 사라졌고 두 눈과 입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도려낸 듯한 모습. 이것이 굶주린 짐승의 소행일까요? 하지만 짐승은 시신 전체를 훼손하지 오직 혀와 눈만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더욱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드는 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에서 검출된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는 하얀 눈과 대비되는 기이한 오렌지색 혹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청춘의 생기가 넘치던 그 피부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고목처럼 딱딱하고 어둡게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며 겪어온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산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려 맨발로 뛰쳐나간 사람들, 외부 충격 없이 으스러진 뼈들, 그리고 사라진 신체 부위와 방사능.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알아서는 안 되는 거대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압살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당국은 이 수사를 서둘러 종결지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정체불명에 저항할 수 없는 힘. 이 모호하고도 서늘한 문장 하나가 9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랄 산맥의 그 깊은 계곡에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보았는 걸까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그 압도적인 공포와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옵니다. 이 비극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음모론과 추측을 낳았죠.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했죠.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수수께끼가 남긴 마지막 여운을 따라 홀로 살아남아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러 가려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동원되어 눈사태였다는 그럴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단단한 눈덩이가 잠자던 텐트를 덮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뼈가 으스러지는 치명상을 입혔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과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죠. 왜 그들의 옷에선 방사능이 나왔는지, 왜 어떤 이는 혀를 잃어야 했는지, 산맥 너머에서 번쩍이던 그 오렌지색 불빛은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그날 밤의 진실에 가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멈춤. 하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보다 더 제 마음에 아프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건강 문제로 혼자 하산해야 했던 유일한 생존자, 유리 유딘의 모습입니다. 부드럽게. 유딘은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생각. 내가 만약 함께였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하는 그 부질없는 가정들. 그는 매년 사고가 난 날이면 홀로 친구들을 기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가 노인이 되어 숨을 거두기 직전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신이 내게 한 가지 질문을 허락하신다면 내 친구들에게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는 죽어서라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의 유해는 60여 년 전 먼저 떠난 9명의 친구 곁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비로소 10명의 대원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거죠. 멈춤. 우리 인생도 가끔은 이 산맥의 날씨처럼 한치 앞을 모를 때가 많죠.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차를 마시던 사람이 잡각스러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테아틀로프와 친구들이 남긴 그 9켤레의 신발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라고. 내일의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나누는 따뜻한 눈인사 한 번이 더 소중한 법이라고 말이죠. 죽음의 산, 홀라트알시알 능선에는 지금도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쓰러져간 젊은 넋들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마치려니 자꾸만 그들이 기차 안에서 불렀던 그 낡은 기타 선율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멈춤. 우랄산맥이 간직한 그 시린 비밀을 이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 채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